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세지킴입니다. 겨울이 되면 집안이 따뜻해서 좋은데 이상하게 몸이 불편하신 적 있으시죠? 피부는 가렵고, 목은 칼칼하고, 눈은 뻑뻑하고, 자꾸 기침도 나고요. 이게 다 난방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겨울철 건조한 실내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난방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겨울철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틀어서 난방병이라고 불러요. 여름철에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냉방병처럼 겨울에는 난방을 과도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외부의 기온은 낮은 반면 내부의 기온은 높고 환기는 잘 안 하고 고온으로 인한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불편해지는 거죠. 겨울철 실내는 얼마나 건조할까요? 보통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습도가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요. 그런데 여기에 난방까지 하면 습도가 더욱 떨어지게 돼요. 적정 실내 습도가 40%에서 60%인데 겨울철 난방을 빵빵하게 틀면 습도가 2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습도가 20% 이하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비행기 안의 습도가 10%에서 20% 정도예요. 비행기를 오래 타면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겨울철 난방을 과하게 하면 우리 집이 비행기 안처럼 건조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한 공기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일 때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60% 이상일 때 곰팡이가 서식하기 시작해요. 따라서 40%에서 60%의 적정한 습도는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의 활동을 막아주고 따뜻한 난방열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에요. 1.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져요. 피부는 각질층을 통해 수분을 유지하는데 건조하여 습도가 떨어지면 이 각질이 들뜨고 갈라져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 건조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흔히 겨울철 피부가 튼다고 표현하는 현상이죠.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 심해져요. 나이 55세를 지나면 피부 장벽의 회복 능력이 저하되거든요. 체내 수분이 적고 피지 분비 기능이 떨어진 40대에서 50대에겐 겨울은 가려운 계절이에요. 피부 건조증의 첫 증상은 각질과 간헐적인 가려움 및 따가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팔다리, 특히 종아리 부근에서 관찰되고 가려움증이 동반돼요. 이후 가려움으로 인해 피부를 긁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이는 2차적인 피부 염증과 감염 등의 원인이 돼요. 가렵다고 긁으시면 안 돼요. 긁을수록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심한 경우 진물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건조한 피부가 가려워 심하게 긁으면 세균 감염으로 모낭염, 농양, 봉소염 등의 2차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2. 호흡기가 불편해져요. 건조한 공기는 코의 점막이나 기관지의 점막을 마르게 해요. 코와 기관지의 점막은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건조하면 이 점막이 말라버리면서 방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감기에 더 잘 걸려요. 차고 건조한 겨울철은 바이러스의 증식을 돕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가 병원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계절이에요.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신체의 면역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침입, 방어가 어려워져서 호흡기가 감염될 수 있어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자주 나고 가래가 끓고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다 건조한 실내 공기 때문일 수 있어요. 천식이 악화되기도 하고 만성기도 질환을 가진 분들의 질환이 급성 악화되기도 해요. 3. 눈이 뻑뻑하고 충혈돼요. 안구 건조증도 난방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생활하게 되면 눈물이 빨리 증발하면서 눈의 건조로 인한 충혈과 피로감, 안구 건조증 등이 발생하게 돼요.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 느껴지고 충혈되고 눈물이 나고 심하면 눈을 뜨기도 힘들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시는 분들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4. 입술이 트고 코피가 나요. 입술도 피부처럼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고 터요. 입술에는 피지선이 없어서 스스로 수분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는 더 빨리 마르고 트는 거예요. 코 점막도 건조해지면서 코피가 나기 쉬워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에서 피가 나거나 코를 풀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5. 만성 피로와 두통. 건조한 실내에 오래 있으면 두통이 생기고 피로감이 느껴져요.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졸음이 오고 몸이 무겁고 나른해지는 거죠. 왜 50대 이후에 난방병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 회복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서 피지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기름 보호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피부는 수분을 잃게 돼요. 55세를 지나면 피부 장벽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요. 두 번째로 면역력이 약해져요. 50대 이후에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환경에서도 젊은 사람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 당뇨, 천식, 만성기관지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되면서 난방을 과하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내가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난방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1.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높이지 마세요. 보일러를 너무 세게 틀면 습도가 크게 떨어지는 원인이 돼요. 조금 서늘한 정도가 딱 좋아요. 옷을 한 겹 더 입으시면 실내 온도를 낮춰도 되고 그러면 적정 습도를 맞추기도 용이해요.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장만하셔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 가습기 사용하기. 겨울철 습도 관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가습기죠.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해요. 가습기는 머리맡에 두지 마세요.
가습기의 배출구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바로 들이마시거나 수증기에 의해 옷이 젖을 수 있거든요. 가습기와의 거리는 적어도 1m 이상 두세요. 가습기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2일에서 3일에 한 번은 가습기를 청소해 주시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물을 갈아주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세요. 가습기에 고여있는 물을 방치할 경우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3. 가습기 없이 습도 높이는 방법. 가습기가 찝찝하거나 없으시다면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세요. 젖은 빨래가 마르면서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거든요. 빨래 건조와 실내 습도 조절을 동시에 할 수 있어요. 물수건을 놓아두는 것도 좋아요. 젖은 수건을 옷걸이에 걸어두거나 보일러 근처에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올라가요. 어항을 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항에 든 물이 자연 증발하면서 습도 조절에 도움이 되고 열대어를 기르는 재미도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물은 잎이나 열매 등을 통해 공기 중에 수분을 배출하거든요. 잎이 넓을수록 수분을 많이 배출해요. 스투키, 크루시아, 알로카시아, 인도 고무나무, 관음죽, 행운목 같은 식물들이 실내 습도 관리에 좋아요. 식물 기르기는 공기 정화 역할과 실내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삼조예요. 숯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숯은 공기 정화, 악취 제거와 함께 습도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끓는 물에 삶아 흡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물이 담긴 쟁반에 올려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숯이 물을 머금어요. 솔방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재미있어요. 깨끗하게 씻은 솔방울을 물에 담가 놓으면 물을 흡수한 솔방울이 오므라들어요. 이런 솔방울을 건조한 방에 두면 다시 벌어지면서 공기 중에 수분을 뿜어내요. 활짝 벌어진 솔방울은 다시 물에 담가 놓으면 계속 재사용할 수 있어요. 4. 환기는 필수예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창문 여는 것을 망설이기 쉬운데 오랜 시간 동안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포르말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 라돈 등과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져요. 하루에 3번, 10분에서 30분씩 환기를 하여 안과 밖의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이때 앞뒤 창문을 모두 열어 바람이 통하도록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오염된 공기를 배출할 수 있어요. 환기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아요. 오염된 공기가 바닥에 깔린 시간을 피해서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를 환기하는 횟수와 시간을 줄이는 대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실내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5. 수분 섭취 충분히 하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시는 게 좋아요. 과도한 음주나 커피는 줄이세요. 술과 커피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돼요. 6. 피부 관리하기. 목욕은 미지근한 물로 15분 내외로 짧게 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하시면 피부의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콧대를 심하게 밀지 마시고요. 샤워 직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야 해요. 목욕 후 3분 이내에 즉시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좋아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습제는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발라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 후 자기 전에 바르시면 좋아요. 화학 섬유나 양모같이 피부에 마찰이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의복보다는 면 재질이 좋아요. 피부 가려움증, 가렵다고 긁지 마세요. 긁을수록 더 가려워져요. 가려울 때는 차가운 수건으로 가볍게 찜질을 하거나 보습제를 바르세요.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목 칼칼함과 기침, 물을 자주 마시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호흡기 점막의 건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마스크 착용 시 숨에 있는 수분이 호흡기 점막의 건조 완화에 도움을 주거든요. 안구 건조증, 인공 눈물을 자주 넣으세요. 눈이 뻑뻑할 때마다 넣어주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는 50분마다 10분씩 쉬어주세요. 입술 트는 것, 립밤을 자주 발라주세요. 특히 외출하기 전과 자기 전에 충분히 발라주시면 좋아요. 입술을 혀로 자주 핥지 마세요. 오히려 더 건조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할게요. 겨울철 난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청결하게 관리하시고 하루 3번 환기하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시고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오늘부터 실천하셔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